목포문화재단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엔 사무국장의 임금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아라방송이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도시재생에 대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한 오늘 포럼에서 순천시는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을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달부터 여수 웅천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시작됩니다. 이 지역 인구가 5천여 명 넘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수시의 교통과 보육 지원책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환경단체가 유해물질 무단 의혹이 제기된 포스코 광양제철소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유해물질 배출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 건강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앞서 CJ 헬로는 목포문화재단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무국장의 임금 문제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달 말 공모를 거쳐 목포문화재단의 사무국장을 새로 뽑았습니다. 3명의 후보자가 공모에 참여했는데 결국 내정설이 돌았던 인물이 사무국장에 선임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진행된 목포시의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사무국장의 임금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목포시가 사무국장의 임금을 5급 공무원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5,424만 2천 원의 내역으로는 신규 사무국장 인건비가 4,564만 2천 원, 공무직 소정수당 3명에 대한 누락분 360만 원, 또 사무국 인원 증가에 따른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목포문화재단 사무국장의 임금은 3천만 원 수준. 그런데 취임과 동시에 기존 사무국장의 연봉보다 50% 늘어난 임금 증액안이 올라오자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올해 문화재단의 신규 사업도 확정되지 않은 데다 사무국장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임금 증액은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이 문화재단에서 인원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날 만큼 이 눈에 보이는 좀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잘하면 그때 인센티브로 동북을 올려줘야 되겠다. 저 돈 가치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맹분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들어오자마자 인건비 올리고 누가 시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목포시가 이번 추경에서 문화재단의 인건비로 인상을 요구한 예산은 5,400만 원 정도. 사무국장과 신규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시의회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순천시가 아라방송과 함께 도시재생의 사례와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제1회 순천 도시재생 미래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순천시는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도시재생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사람이 떠나간 쓸쓸하고 낡은 거리에서 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의 거리로 어둡고 휑하던 달동네는 정감 있는 카페와 식당이 들어선 마을로 변신했습니다. 순천시가 2014년부터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입니다. 순천시는 일찌감치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가 되어왔습니다. 이처럼 순천시가 추진해온 다양한 도시재생 사례를 공유하고 도시재생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제1회 순천 도시재생 미래 포럼이 열렸습니다. 순천 문화건강센터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가해 도시재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주재 강연자는 도시재생은 단순한 주거환경 정비가 아닌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뉴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특화된 도시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천시는 지역 주민과 의사소통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우수한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순천시와 순천 시민들의 노력에 부응해서 적극적으로
지역과 도시를 재생하는 데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은 의견 차이를 인정하고 협력하며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토론회는 각 분야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순천의 도시재생 성공 요인과 앞으로 진행될 사업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모세환 순천 도시재생센터장은 민관 협력이 아닌 민민 협력이 중요하다며 주민의 참여가 도시재생의 질적 향상을 이끄는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럼에 참가한 시민들도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주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생사업은 주민이 직접 하고 또 실행하고 참여를 해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게,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게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목표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된 이번 포럼은 순천시와 시민이 함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도시재생의 청사진을 그리는 자리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이달부터 여수 웅천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시작됩니다. 이 지역 인구가 5,000명 넘게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통과 보육 지원책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어 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부터 여수 웅천 지역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시작됩니다. 전체 1,700세대 규모로 입주가 마무리되면 이 지역 인구는 5천여 명 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교통대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왕복 8차선 구간 사거리가 중심부에 있어 차량 소통은 원활한 편입니다. 반면에 학생들의 등하굣길은 위험천만합니다. 아파트 주변에 초등학교는 단 한 곳. 이 아파트 1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1.3km 이상 걸어서 통학해야 하는데 특히 자동차가 속도를 내는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학교에 갈 수 있어 학부모들의 걱정이 큽니다. 이게 큰 도로이고 차들이 속력을 내는 도로여서 아이들 등하교가 위험할 것 같아 염려스럽기는 해요. 아무래도 차가 거기는 빨리 달리니까 아무래도 많이 위험하죠. 육교 같은 것도 설치해주면 거기서 건너오는데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수시도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육교 설치와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른 지자체를 확인해봐도 육교 및 무단횡단에 따른 사망사고가 늘고 있어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시는 육교 설치보다는 초등학교 주변 500m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복 8차선 구간에 과속과 신호위반 카메라를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규모 입주가 이뤄지는 만큼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라든지 또 신호 단속기 모임 단속기를 설치하는 그런 방안으로 좀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50% 이상 찬성이 있게 되면은 거기에 리모델링, 또 교재고구 지원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여수 웅천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 지역 교통과 보육 환경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유해 물질을 배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환경단체들이 포스코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과 녹색연합은 19일 서울 포스코 본사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 오염에 수질 오염까지 유발해온 포스코는 각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배출한 오염물질이 주민 건강이나 환경에 미친 영향을 조속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 추자해상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한 완도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업법상 조업구역을 위반한 혐의로 완도선적 N호 선장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N호는 지난 17일 새벽 4시쯤 전라남도 완도항에서 출항해 이튿날인 18일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다 해경의 경비함정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수산어법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해 근해 어업이나 연안 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는 구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남 지역 남성들의 폐암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암센터와 광주 전남암등록본부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전남 지역 암 환자는 1,62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암 환자 발생률은 2014년부터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2016년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폐암 발생률과 폐암 조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암 종류별 발생 빈도는 남성은 폐암, 여성은 갑상선암이 가장 많았습니다. 암 발생 환자 중 생존자는 1999년 통계 집계 이후 2016년 말까지 76,1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생존율도 65.5%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별 암 발생률은 영광과 화순, 장흥 순으로 높았고 담양과 곡성, 광양 순으로 낮았습니다. 제12회 암 예방의 날 행사가 전남 해남에서 열렸습니다. 해남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국민 사망 원인 1위인 암 예방과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건강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암 관리 사업에 기여한 유공자 9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도지사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또 행사장에서는 암센터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진도지사 등 26개 기관에서 암 예방 교육 자료와 홍보물을 전시하고 지역민에게 암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했습니다. 전남소방본부가 소방대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장흥군에 있는 전남소방교육대에서 진행되며 전남의 16개 소방서에서 64개 팀이 참가해 화재 진압과 구조, 구급 전술 등 4개 분야에서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각 종목별로 1에서 3위를 차지한 12개 팀과 종합 성적에서 1에서 3위를 달성한 소방서에게 도지사상이 주어집니다. 순천시 장천동과 아라방송 임직원들이 장천동과 석현동 일대에서 재난예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장천동 행정복지센터와 아라방송 임직원들은 장천동 버스터미널 일대에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나눠주며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미세먼지와 지진 등 각종 재난대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재난에 대한 올바른 대처 요령을 교육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미세먼지를 예방하여 일상생활에서 잘 실천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스크 주는 것도 재미졌고 만화 보는 것도 재밌었어요. 여수 순천 광양행정협의회가 광양항에서 율촌 산단을 잇는 연결도로 개설을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물류비용 절감과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연결도로 개설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광양만권 중소기업 연수원 유치, 이순신대교 구간 단속 구간 일부 해제 등 시의 역점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 청년정책위원회가 발대식과 함께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목포시는 18일 청년정책위원으로 활동할 신규 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앞으로 청년 창업가와 문화예술인 발굴을 지원하고 지역 청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수시가 여수 국가산단 증설에 따른 교통 혼잡에 대비하기 위해 교통대책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GS칼텍스와 LG화학이 대규모의 공장 증설을 계획함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교통대책 TF는 산단의 교통 상황을 혼잡 단계와 극심 단계로 나누고 주차장 증설,
신호체계 개선과 같은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개그우먼 박나래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목포시는 19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개그우먼 박나래 씨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목포 알리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는 목포 출신이며 2006년 KBS 21기 공채 개그우먼 출신으로 현재 나 혼자 산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진구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강진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기업 및 법인입니다. 구는 올해 전기자동차 8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매 보조금을 한 대당 최대 1,56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구매 보조금 희망자는 구매 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 등을 군청 환경축산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광양시가 사회적 경제 청년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예비 청년 사업가 4팀에 창업 자금을 지원합니다. 모집 대상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시내 예비 창업팀 또는 초기 창업팀입니다. 선정된 청년 창업팀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컨설팅과 최대 1,250만 원의 창업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여수시의 저소득층 가구가 가스 공급을 신청하면 배관 설치 분담금을 면제받습니다. 여수시는 대화도시가스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저소득층 가구의 설치 분담금 80만 원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대상은 관내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며 협약일 이후 가스를 신청한 가구부터 적용됩니다. 광양시가 공립노인요양병원의 위탁운영기관을 재모집합니다. 광양시는 공립노인요양병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지난 2월부터 기관을 모집했지만 위탁기관을 선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달 중 새로운 위탁운영기관을 모집하고 오는 6월부터 5년 동안 병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남은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으로 농민의 소득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자체의 친환경 농업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따뜻한 날씨 영향으로 풍년이 들어 농작물 공급량은 늘었지만 소비량은 감소하며 농작물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남은 산지 폐기를 시행 중에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친환경 농업 기반을 구축을 통해서 사실은 농민들의 소득 창출이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친환경 농업하면은 농약이나 제초제나 화학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유기물질이나 자연광물 그리고 미생물을 활용해서 이게 농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농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농법을 하기가 훨씬 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남도가 2004년도부터 약 15년 동안 151개소, 131개소군요. 131개소에 대해서 농협, 친환경 농업 환경 지구를 만들었고 또 약 1,100여 원을 투입해가지고 전국의 제1위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남 농업 여건을 만들기까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맑은 물하고 공기, 그리고 비호감 옥토, 그리고 여기에 해양성 기후가 또 한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온도가 약 13도 온도니까 그것도 적정량인 것 같고 강수량도 약 1200 정도, 1250 정도 미리 정도 되니까 농사 짓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조건이 친환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2004년부터 친환경 농업 육성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착실하게 이렇게 추진해 왔어요. 1단계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행정이 주도해서 친환경 면적을 이렇게 좀 넓힌다든가 또 분위기를 정착시킨다든가 이런 제도 마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14년까지는 2차 성장기라고 그러는데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해서 저농약의 친환경을 했다면 이때부터는 완전한 무농약의 친환경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단계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3차년 또는 2015년부터 금년까지 이렇게 추진합니다만은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내실화에 이렇게 주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단지 그동안은 쌀에 주로 이렇게 주력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과수라든가 채소에까지도 그 인증의 폭을 넓혀가는 그런 노력을 전라남도가 다양하게 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 과정에 물론 부작용도 있었어요. 또 부실 인증으로 인한 그런 성장통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네이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친환경을 이렇게 검색창에서 해보면은 전남의 소식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남 하면은 뭐 유기농 1번지 그리고 전국의 유기농업을 선도하는 그런 전남의 새로운 상징으로 이렇게 떠올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에서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하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2019년도만 해도 이제 17개소를 갖다가 선정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7곳이 선정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17곳 중에서 7곳이나 선정되면 거의 과반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전라남도가 이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에서도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특히 6개 지역에 7개 사업소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단체들이 이제 그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은 이 농림부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국비 지원을 하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한평 이제 무안의 고구마, 그 다음에 뭐 보성 같은 경우 2군데 지역이에요. 보성 그 보향 다원하고 보성 농협하고 그 다음에 뭐 화순, 나주 이런 쪽으로서 6개 지역에 7개 사업소가 선정이 돼서 우리 역시 친환경 농업하면은 전국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그 명성이랄까 성과를 유지하고 있죠. 예. 아니 뭐 그렇다면 특히 뭐 전국 1위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지가 우리 전남에 좀 구축이 되는데요. 뭐 이를 통한 효과가 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제 우리 민채고 의원님께서도 방금 소개가 있었습니다만은 전남의 농가 인구가 약 14만 6천호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인구는 약 31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전국 농업 인구로 보면은 약 12.6%를 차지하고 전남 전체 인구로 보면 약 16.6%를 이렇게 차지를 합니다. 전남도가 그동안 친환경 농업에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 2018년도 기준을 보니까 약 4만 3,300헥타 정도 돼요.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게. 이게 전국 전체 친환경 면적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반절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전라북도가 보니까 많다고 하지만 7.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6.9% 정도니까 기타 지역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한 자리 숫자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5% 정도를 차지하는 전남이 당연 독보적인 친환경 지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 보니까 농가 소득이 약 3,96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 있어요. 전국 평균을 보니까 평균치보다도 약 103%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을 올리는 고소득 농가도 5천 세대가 넘어요. 이거 보니까 5,027농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지금 농업이 친환경을 통해서 소득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친환경 면적을 보면은 전체 면적 중에 약 73% 정도는 거의 쌀을 위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제는 임산물하고 채소하고 그리고 과수 이 분야까지도 다양하게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현상은 우리 전남이 유기농업을 선도하고 그리고 친환경 물류센터를 나주에다가 2017년도에 지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유통망이 확충되고 그리고 물류 거점 기반도 이렇게 구축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우리 전라남도 내 초중고등학교가 약 2,600여 개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도 유기농 쌀을 100%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안전 먹거리 제공의 성과도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이콥 생협이라든가 뭐 친환경 농업지구를 선포한다든가 다양한 성과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고, 또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은 전남도가 이렇게 한마디로 농업 친환경 유기농의 1번지로 이렇게 이미지가 확실히 각인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우리 이제 서혜근 의원님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결국에는 농가 소득의 창출, 그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또 농업에 있어서는 품종의 다량화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된다. 그래서 벌써부터 내년 2020년에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을 벌써 공모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2020년도 것을 금년 4월 30일까지 각 시군에다가 그 친환경 부서에다가 신청을 하시면은 생산자 단체에서 2020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든 전라남도든 각 시군이든지 간에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 그렇다면 뭐 저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사실 뭐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우리 전남 같은 경우 지자체들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현재 모습들이 좀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시죠. 각 지자체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특히 해남군은 뭐 친환경 농업이 시작되는 2005년도 이때부터 초기 단계부터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뭐 참개 농법, 오리 농법, 뭐 우렁이 농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농법을 새로이 도입한다는 것은 많은 거기에 대입하는 농민들이 부담을 좀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선도적으로 이걸 좀 받아들였고, 일선도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농약이라든가 이런 친환경을 실천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 해남군의 그 주요한 행정이었던 것 같아요. 일찍이 친환경에 대해서 눈을 떴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남도의 경지 면적이 보니까 29만 3천 헥타 정도 돼요. 해남군의 경지 면적을 보면 약 3만 5천 헥타 정도. 그런다 하면은 전국에서 가장 경지 면적이 많은 지역이 해남군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남군은 그래서 올해 친환경 면적을 약 4,500개 헥타 정도로 이렇게 추진할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 단지 조성 등 약 28개 사업에 대해서 126억 원을 금년에도 투입을 합니다. 친환경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친환경 인준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한 90% 정도 지원하고, 또 농업 단지 장려금도 집행을 해주시고, 또 직불금도 이렇게 주고, 그래서 인증 단계별로 그리고 품목별로 차등해서 그때그때 적기에 있게 지원하면서 추진해 갈 방침을 갖고 있고요. 구례군의 경우를 보니까 전국 최초로 전 지역을 친환경 농업지구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또 유기농 생태지구 조성하고, 또 유기농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한 복합 서비스 단지 조성 사업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우리 장성군이라든가 곡성군에 대해서도 친환경 농업에 대한 다양한 이런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건강한 농산물 당연히 이런 그 생산에 주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지자체가 지금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도 분명히 연계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 부분들 저희가 좀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결국에 이제 시군별로 그 전라남도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쭉 친환경 농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넓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외부 교류 같은 게, 특히 남북 교류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그 활발하게 지금의 분위기하고 지금 좀 분위기하고 함께 가면서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은 그 지금 중단됐던 우리밀 종자를 북한에서 다시 재배하는 것을 우리 전라남도가 중심이 돼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또 신종 품종 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넓혀가면은, 사업의 영역을 넓혀가면 훨씬 더 전라남도에 국한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생산, 가공, 유통, 판매에서 유통, 판매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친환경 농산물이 나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당국이
적극적인 농가 농민들한테 맡기지 말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유통 판매에 있어서도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상당히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의원님도 얘기 한마디 해주시죠. 과거 우리 농업 정책은 식량 자급자족에 있었죠. 뭐 질보다는 양을 많이 이렇게 생산하는 데 주력을 해왔어요. 지금은 대량 생산 어떤 양적 생산보다는 질적인 그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그러한 방향으로 환경이 좀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에 이제 우리 생산자도 그 발을 맞춰서 생산 현장에서 그리고 친환경 농업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전라남도 산하에는 각 기관 단체들이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공들여서 생산한 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인지돼야 됩니다. 확실하게 인지되어 가지고 제값을 받고 유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에 소비자가 신뢰를 가지고 더 익숙해져야 됩니다. 소비자도 친환경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익숙해져서 이러한 부분을 인정받는 생산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또 인정받은 상태에서 실천해서 빚을 낼 수 있는 그런 친환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최근에 이렇게 뭐 반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채소 가격이 오히려 반대로 좀 떨어지면서 좀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좀 어떤가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가 금년 1월에 월동배추 무 수급 전망 및 대책을 내놨습니다. 배추 경우 보니까 지난해 말에 약 3,700헥타에 재배를 했고 여기에 33만 6천 톤의 생산량이 나왔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약 8.9%가 증가한 걸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소비 동향도 보니까 지난해 12월 기준 김치 제조업체에서 지난 가을에 그 저장했던 그 김치가 무려 17,000톤이 현재 저장돼 있습니다. 전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4,000톤 정도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치 수입량을 예측을 해보니까 약 97,000톤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죠. 그래서 추가적인 가격 지지 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출하 지원 물량이 이게 누적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누적된 관계로 인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과잉 생산이 심화가 되고 또 가격도 안정화되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산지 폐기 등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주관으로 해서 1, 2차 폐기로 약 16,000톤 정도를 지금 폐기 처분했어요. 그리고 3, 4차는 정부가 주도를 해서 46,000톤 정도를 이렇게 폐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세로 돌아섰던 채소 가격이 다시 반증하는 그런 부분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통도 안 되고 가격도 하락되다 보니까 중간 상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막바지에 가서 물량을 잡고 있다가 포기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상인하고 계약했던 농가에서는 폐기 물량에도 포함되지 않고 또 그 물량 남은 것에 대해서 폐기하려고 보니까 폐기하는 비용까지도 본인이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까지도 추가적으로 채소 비용을 지원하는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해남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배추의 주산 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원도 쪽에 고냉지 배추 말고 이제 겨울 배추 같은 경우는 전국 재배 면적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자꾸 이제 생산 과다가 되고 가격 정책이 안 맞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그 식품 파동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그 소비량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럴 때 사실은 그 행정당국에서 잘 그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가격 정책을 행정당국에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름부터 가을, 겨울은 미리 생각해서 여름부터라도 이렇게 항상 준비하는 그런 그 행정의 준비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사실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추뿐만이 아니라 무한 양파,
이제 동배는 뭐 대파, 무, 품목이 계속 가면서 산지 폐기 품목이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 일어나고 있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럼 또 우선 우리 전라남도만 보면 아무튼 해남 배추하고 무한 양파 같은 경우가 굉장히 관심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뭐 앞서서 지금 두 분 다 산지 폐기에 대한 얘기들을 사실 좀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그 땜질식 처방 아니냐라는 좀 얘기도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시적인 실효성은 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뭐 채소 수급 조절에 어찌 보면 뭐 손 놓고 있다고 대안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산지 폐기하는 분야는 지역이나 품목에 이제 국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민최고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품목이고 지역이고 그렇게 확대돼 가고 있는 것이도 아직도 땜질식의 처방을 하고 있다면은 대단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매년 일어나고 있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라남도는 무 배추에 대해서 채소 가격 안정에 대한 사업 대상 품목을 한 6개 품목으로 이렇게 확정을 하고 시장 격리하는데 가격과 수급 안정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내놓고 있어요. 뭐 이것이 좀 시행되면은 앞으로 좀 더 나아지라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근본적으로는 이 쌀값하고 사실은 저는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이 이제 주로 우리 농작물 하면 벼농사를 하고 있다가 벼농사가 이제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작물에서 배추도 하고 고추도 하고 딸기도 하고 계속 양파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벼농사보다 밭농사로서는 양파가 대충 많이 하고 배추가 많이 하고 되는 상황인데 쌀을 포함한 여러 가지 농작물의 어떤 그 가격 대책을 정부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물론 쌀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하고 교류가 돼서 북한한테 인도적 지원을 해버리면은 그 물량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쌀값이 안정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을 지금 그 관심 있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그것대로 준비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항상 그 제가 재차 강조합니다만은 정부 행정당국이 이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1년 365일 항상 주시하면서 대책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재차 강조합니다. 네. 사실 뭐 이제 뭐 앞으로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지자체 또 뭐 관련된 기업들이나 농민들이 이와 관련된 뭐 대안들 좀 많이 내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떤 부분들이 가장 우선돼야 될까요?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또 사전에 이 재배 면적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재배 의향조사를 합니다. 의향조사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2헥타 정도를 내가 재배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뭐 올해 가격 전망이 좀 좋다 그러다 보면은 의향조사하고 관계없이 더 많은 그 헥타를 이렇게 재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타 작목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작목을 대입해서 할 그 종류들이 품목들이 없다 보니까 또다시 배추나 그러한 작목을 심게 되는 것이 큰 원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해남군의 경우 정말 전국 겨울 배추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가을 배추는 전국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동이 해남군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죠. 이러한 여건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선 대도시에서 김치 담그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도시 우리 도시민들에 대한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있고 얼마 전입니다마는 멀리 강원도 향후에 전남 향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남 배추를 좀 쓸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의향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또 훈훈한 얘기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일으키고 있습니다만은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재배 그리고 유통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유통을 포함한 이제 소비 촉진 운동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수급 조절, 그다음에 가격 정책 그 외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비 촉진 운동인데 소비 촉진 운동도 방금 우리 서혜근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출향민들이 갖다가 고향하고 대량으로 수급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인근 지역에 있는 방금 말씀한 현대 사모중공업이 뭐 그 겨울 배추뿐만이 아니라 신안 천일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들을 갖다 대량으로 구매하고 옆에 이제 광명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일회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소비 촉진 운동도 1년 365일 지속적으로
봄에는 뭐 배추, 겨울에는 배추, 여름에는 무슨 겨울엔 시금치, 신안 시금치 같은 경우는 가격 폭락을 얼마나 한숨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신안 시금치는요, 유통망만 잘 잡으면요, 굉장히 비금초 같은 경우는 가격도 잘 나오고 좋아요.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 일회성 그 행사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점을 저는 지적하면서 또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뭐 이제 관계자분들께 좀 쓴소리 한마디 좀 해주시죠. 아니,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이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관련 종사자들은 농민들을 갖다 그저 바라만 보실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한탄식에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찾아내는 적극적인 그 복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생산 기술을 높이는 것이든 그 유통 판매 촉진망을 갖다가 확대시키는 것이든 또 소비 촉진을 확대시키는 것이든 그런 뭐 시민운동이든 또 일테면 옛날에는 일농산물 뭐 일가구 그 자매 결혼 사업도 있었고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테면은 뭐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자매 결혼을 하면은 해외에 수출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일본에 무슨 도시하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본에 한국 김치 얼마나 인기 좋습니까? 뭐 중국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 좀 이렇게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중앙정부에서는요. 수입 농산물 갖다 언제 출하고 언제 수입하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해줘야 우리 농민들 농가의 한숨을 들 수 있다. 그 점을 더 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도 한번 해주시죠. 방금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과잉 생산과 수입 뭐 이런 부분들이 이 가격 안정과 유통에 좀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정부와 농협 주축이 돼서 확실한 소비량을 좀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정된 소비량을 중심으로 농가의 재배 물량을 배정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계약해서 판로를 개척한다면은 아마 농민들이 그 과다 생산하는 일은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측 없이 과다 이렇게 재배하다 보니까 필요 이상의 용농비가 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통계 관리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개하고 예측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소비량이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를 우리가 수입하겠다 이렇게 농가에서 알고 대응을 한다면은 뭐 산지 폐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분위기에서 생산자는 생산에 전념만 하고 유통은 정부하고 농협이 책임져 줘야죠. 뭐 이렇게 해서 추진해 가면은 아마 한숨소리가 좀 덜 들리는 그런 전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뭐 다양한 목소리들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또 다양한 그 노력들도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전남의 힘찬 날개짓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풍년의 역설이 불러온 산지 폐기 악순환이 해결돼 농가 소득과 농촌 활력을 불어일으키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건조한 대기를 촉촉하게 해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남 남해안은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4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다소 요란하게 내려서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틀 사이 10도가량 내려가겠는데요. 체온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오후부터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전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선박을 묶어두는 등 미리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겨울과 봄 사이에 있는데요. 환절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난 순간을
넌 난 확신했죠. 매일 그린 그림이 바로 당신이란 걸. 내일은 꼭 얘기할래요. 아무 이유도 없이 보고 싶었다는 걸.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